좋아요, 구독. 세 번째 보니까 한국의 블루칩. 아, 멋있습니다. 우리나라 블루칩들 있죠.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쭉 있고. 네, 그런데 블루칩에서 어떤 내용들을 보시면서 종목들을 몇 개 또 찾아주셨네요. 네. 네. 앞서서 제가 약간 블루칩 말씀드리면서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된 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결국엔 블루칩의 대형주들이 많겠죠. 시장에 대형주가 업종의 대표주들이 네. 블루칩인데 이 코스닥을 보니까 네. 코스닥이 지금 900으로 올라왔는데 코스닥이 그동안에 약간 지수가 좀 약간 정치 했던 이유가 네. 코스닥은 시총 상위주 10개를 딱 보면은 네. 2차 전지가 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물론 반도체도 있고 예. 헬스케어도 있고 있는데 2차 그 1, 2위가 에코프로 그룹이거든요. 그렇죠. 1, 2위가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2차 전지로 그 2차 전지주들이 좀 이렇게 정치되어 있다 보니 네. 전체로 지수상으로는 약간 그동안에 좀 약간 좀 재미는 없어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약 바이오가 또 좀 올라가면서 최근에 예. 바이오주들이 올라가고 있고 또 2차 또 반도체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코스닥에서는 역시 2차 전지가 올라야 되는 상황이다. 네. 근데 2차 전지가 워낙 작년에 급등을 했었고 시세를 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그 우리가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라고 한다면 네.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 네. 오히려 지금 뭐 리튬 가격이 이제 바닥을 쳤다. 예.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종종 나오잖아요.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예.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끝났고 이제 기간 조정 속에서 이제 반등을 좀 모색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런 그 코스닥에서 볼 때는 2차 전지 쪽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탑픽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에코프로 그룹이 제일 뭐 관련된 기업들 중에 그리고 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예. 뭐 저는 당연히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또 재미있는 뉴스 하나가 예. 삼성 SDI가 이제 전고체 얘기 나오면 그렇죠.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당장은 아니고 좀 시간은 걸리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보면 예. 그러니까 2차 전지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게 변화무쌍한 거죠. 세상에 어떤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없다라는 거라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죠. 2차 전지 안에서도 뭔가 계속 변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정말 우리가 기술 우위가 있고 특허가 있고 네. 이쪽에서 내가 정말 강자야. 네. 이런 회사들은 이제 잘 계속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죠. 그게 없고 만약에 다 비슷비슷해. 예. 그리고 이제 오로지 경쟁할 수 있는 건 내가 그냥 가격 경쟁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블루칩을 고르실 때는 네. 이런 그 특허와 어떤 그런 경쟁력을 기술력. 가지고 있는 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예. 이런 회사들을 찾으셔야 되겠다. 그래서 네. 관련된 회사들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쌈바요. 예. 삼바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에서 CMO 계속 생산하려면 절대적인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삼성 뭐 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들, 네.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회사들 예. 또 그래서 그런 블루칩들도 있고 또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보험사에서 삼성생명 또 이런 회사들도 갑자기 또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뭐 올리긴 했지만 예. 보험사에서도 당연히 블루칩인 거고 예. 뭐 항공사에서는 대한항공, 대한항공이요. 예. 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한항공. 예, 저희 뭐 가족들 이제 가족들하고 해외여행 가다 보면 네. 예, 대한항공 좀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이제 LCC. 예, 네. LCC 많이 이용하잖아요. 예. 근데 역시 근데 이용해 보시면 이제 약간 또 좋은 거 막 또 차이가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대한항공이 이제 블루칩이고 이제 대한항공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밑으로 또 그 LCC도 있고 네. 현대차, 뭐 네이버, 뭐 신한지주, 뭐 LG전자 다 아시는 블루칩들을 네. 저는 뭐 좀 보셔도 이 밸류업 프로그램, 그러니까 네. 저피 BR 그리고 이제 이익에 개선되는 회사들 네. 같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요즘 거의 블루칩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빠지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네이버가 이제 사실은 뭐 검색하는
그렇죠? 검색 기능이 있고, 예. 그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그쪽으로는 뭐 최고의 회사죠. 근데 네. AI나 이제 챗비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걸로 갔을 때 이제 나름 다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오픈 AI부터 해서 다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예, 이제 이쪽이 사실은 계속 AI 교육을 시키고 계속 학습을 시키고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게 또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네. 좀 성과가 나기까지 시간은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네. 어쨌든 네이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음. 뭐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그나마 이쪽에서 뭐 한국어에도 특히 이제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오픈 AI가 뭐 챗GPT나 할 때 얘기를 했을 때 한국어에 대한 대응하는 것만큼은 예를 들면 한자로 쓴다면 네. 한자로 쓰면 한자를 그 챗GPT는 거의 이제 중국어로 인식을 하는 예. 예를 들면 근데 한국말에도 한자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을 넣었을 때 이거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예. 해줄 정도로 예. 약간은 한국에 더 특화된 쪽으로 이런 AI 쪽의 발전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네. 그래서 네이버도 계속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럼 빠져 있으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마도 이제 예. 주식을 네. 이제 뭐 백화점에서 네. 우리가 이제 상품을 고를 때 네. 어떤 걸 주로 고르시나요? 이렇게 명품을 고르지만 네. 우리가 정가에 딱 사는 것도 있지만 예. 또 세일하는 것도 있고 예. 뭐 예. 등등 많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골라야 된다면 네. 뭐 네이버도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약간 이제 할인을 좀 하고 있고 제가 네. 보기에는 이제 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할인은 못 참죠. 예, 할인은.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번째 보니까 이제 반도체 조금 세부적인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관심 뜨거운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맞습니다. 또 HBM 뭐 이런 쪽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쪽에서는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아가 볼까요? 뭐 온디바이스 AI는 뭐 이제 앞으로 모든 우리가 이제 뭐 요즘에 선전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네. 통화하면서 바로 이제 AI로 해서 예. 스마트폰에 삼성에서 이제 갤럭시 S24에 탑재를 하면서 이제 화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네. 뭐 앞으로 이제 계속 분야가 넓어지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HBM 당연히 이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칩셋 미디어, 뭐 아나페스, 네. 퀄리타스 반도체, 네. 제주 반도체 다 이제 뭐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 HBM이나 이쪽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 네. 점점 앞으로 시장이 뭐 20조 원 시장 얘기도 있고 네. 굉장히 좀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그 사이즈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근데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라고 뭐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겠고 제가 여기에 조금 더 플러스하자면 뭐 열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오잖아요. 네. 열이 많이 발생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런 열을 냉각시킬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그래서 뭐 GST라든지 이런 네. 기업들이 또 주가가 한번 움직였던 거거든요. 많이 올랐죠. 예. 이것도 예. 그래서 이런 열을 식힐 수 있고 약간 뒷단에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이런 부분들도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계속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네. 강대강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이 또 이제 베트남이거든요. 베트남이요. 그래서 예. 베트남에서 지금 투자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을 네. 좀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이 조금 베트남이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수혜를 받는 또 지역이기도 하면서 네. 글로벌 기업들,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음. 부분을 좀 어떤 기업들이 하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베트남에 저희가 인건비를 생각했던 쪽이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이제 베트남으로 옮겨가는 추세인데 거기서 성과나는 반도체 회사들도 많아요. 그쪽에 맞습니다. 들어가는 회사들. 예. 그 베트남 특히 이제 또 그
근로자들 성향이 예. 조금은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면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가요? 예. 야근에 대한 부분들 네. 일을 좀 또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약간 저항이나 뭐 이런 거 좀 그리고 근면 성실에 대한 네. 뭐 약간 뭐 그런 부분들 많이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베트남 쪽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도 좀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기업들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반도체 얘기를 하다가 베트남으로 갔네요, 저희가.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비행기 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올해 계속 봐야 될 섹터겠죠, 반도체 쪽은요. 그래서 세부 섹터들, 종목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 다섯 번째 보니까 비대면 의료 쪽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 지금 의사와 정부 간의 갈등이 계속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이게 작년 12월 15일 비대면 진료 범위가 이제 확장이 됐죠. 네. 네, 이러면서 물론 이제 의약품 수령은 약국이 이제 수령이 원칙인데 네. 이게 이제 비대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지금처럼 이제 뭐 계속 물론 이제 이번 건을 계기로 예. 더 이제 조금 더 진행 속도라든지 네. 아니면 이게 앞으로 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확장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꼭 뭐 이번 건으로 꼭 그런 게 아니라 네. 작년 12월 15일에 이제 이게 비대면 진료 범위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확장이 됐는데 이게 좀 더 이제 넓어질 수 있는 또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예. 이게 이제 올해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빨리 마무리가 잘 돼서 되면 좋겠고 어쨌든 저희는 이제 주식시장에 있다 보니까 네. 관련된 기업들이 약간 이제 그런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크게 오르고 내리고를 좀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기업들 유비케어나 뭐 비트컴퓨터 네, 이런 회사들이 뭐 관련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시장의 좀 흐름을 보면서 방향은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네. 속도라든지 그리고 범위라든지 이런 걸 네. 좀 뉴스나 이런 데서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기는 가야 될 거고 저희가 좀 많이 늦었죠, 비대면 의료 이쪽이요. 예, 아무래도 이제 뭐 한국은 네. 뭐 사실 수도권에 살면 집 앞에 나가면 뭐 내과, 뭐 치과, 네. 병원 웬만큼 다 많이 있거든요. 있긴 있죠. 정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 그런 부분이 미국처럼 이렇게 멀리 이렇게 있거나 이렇지 않다면 그래서 이렇지만 사실 지금 수도권만 그렇지 지방은 또 뭐 그렇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또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한번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뭐 그런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서비스가 또 맞춰줘야 된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대면 의료도 하나의 이제 저희 다가오는 하나의 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양한 섹터가 나오네요. 와, 이거 공부하려면은 시간 엄청 걸리겠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꼽아주신 섹터가 자율주행이 나오네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지금 뭐 최근에 뉴스 보면 자율주행 막 자동차 때려 부시더라고요. 예, 왜요? 보셨죠? 예. 이게 막 제대로 이제 사람들 신뢰를 못 하는 거죠. 자율주행차 올라가서 막 부시고 막, 막 이렇게 나오던데 네. 아직까지도 완벽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쵸. 애플도 지금 포기했죠. 발을 뺐습니다. 예. 발을 뺐죠. 예.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뭐 계속 학습을 시키고 있긴 하지만 네. 사실 사람조차도 이제 그 뭐 브레이크를 밟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 있거든요. 그렇죠. 운전을 하시다 보면 나는 잘하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껴드는 XX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예. 막 정말 점잖은 분들도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거부터 나가죠. 네. 네, 운전대를 잡게 되면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것까지 다 보완하기까지는 네. 자율주행이 정말 정제된 곳, 딱 정해진 곳은 뭐 지금도 아직 반자율주행이지만 고속도로나 차 막히는 곳에서는 잘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정말 잘 되려면 네. 시간은 걸리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가긴 간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작년에
현대오토에버, 예. 뭐 넥스트칩, 네. 퓨런티어 등등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었는데 네. 사실 이게 저는 한 번 좀 쉬었다가 좀 쉬고 있지만 네. 또 다시 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도 네. 있기 때문에 네. 뭐 계속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현대차가 연말에 지금 뭐 나온다는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하기 때문에 뭐 레벨 3에 네.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걸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현대차 사는 게 어떨까요? 현대차, 예. 현대차, 예. 진짜 뭐 좋으신 말씀인 거. 현대차를 예. 사셔도 돼. 아까 가장- 블루칩, 가장 블루칩. 예. 블루칩 교주 합의네 맞습니다. 이것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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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또 밸류 프로그램에서 또 한창 관심 많고. 맞습니다. 예, 예. 밸류 프로그램하고 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많은 자금이 들어왔었고 국내에 네. 네. 자금이 들어왔고 그 흐름은 단기 이슈로 끝날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또 거기 예. 추가로 나오는 지금 것들이 뭐 자사주 매입에 대한 소각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뭐 법률에 대한 뭐 여러 가지가 계속 보완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밸류 프로그램 올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네. 계속 봐야 된다. 봐야 된다. 예. 그럼 밸류업 저 PBR 밸류업 쪽에서 우리 점장님이 생각하시는 원픽 딱 그 중에서 이건 못 참지 이 종목 하나는 그래도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종목은 혹시 없으십니까? 좀 뭐 삼성전자 말씀드리면 좀 약간 너무 알려진 기업인가요? 저희가 그래도 주식 하시는 사람끼리서 뭐 사야 돼? 그래서 삼성전자 그러면 연을 끊습니다. 예. 뭐 나한테 얘기해주고 싫은구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맞아, 그럴 수도 있고, 뭐 삼성전자는 근데- 뭐 워낙 다 많이 아시니까. 예. 근데 요즘은 아니죠 또 분위기가. 또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예. 하나의 또 그쪽이 되지 않을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요. 예, 그래서 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그뭐 기술력,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정말 잘하는 거는 네. 정말 선제적으로 그런 그 시설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들의 또 그런 CMO 역할, 네. CDMO 역할 예. 이런 걸 잘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아직 제 평가가 그렇게 많이 높게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음.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산업 자체에서 인류가 생로병사라고 한다면 네. 가장 많은 우리가 그 의료비가 투입되는 시기가 이제 고령층 나중에 이제 나이 먹었을 때거든요. 그렇죠. 평생의 거의 대부분을 그때 다 그 의료비로 지출한다고 하는데 네. 지금 거의 관련해서 뭐 점점 좋은 약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으로 좀 블루칩으로 그중에 하나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꾸준한 회사 중에 하나를 꼽아주셨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한 6가지 섹터를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다 보니까 요즘에 또 핫한 쪽에서 고개 좀 빠져 있네요. 혹시 우리 지점장님께서는 조선주 예, 요즘 말도 많고 좀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조선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백고동을 울려라 뭐 이렇게 예.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예, 뭐 참 내용 보면 진부하긴 한데 네. 예, 뭐좀 애찌는 표현을 좀 쓰지 좀 그렇습니다만 네. 네. 예. 약간 조선업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쪽은 예. 막 우리가 지금 AI 로봇 막 이런 걸 우주 항공 이런 걸 다루다 갑자기 배 조선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약간 그런데 예. 실질적으로 그 조선 업체에 근무하시는 제가 그 임원분들하고도 뭐 정기적으로 뵙는데 예. 사실 회사들은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기존에 수주를 받아놓은 것들도 꽤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밸류 프로그램 계속 또 나오지만 네. 밸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해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선 업종을 보실 때는 예. 저평가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밸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조선주에 대한 부분은 경기가 좋아져야지 네. 이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발주라든지 수주도 또 이어지고 네. 또 이런 성과 상승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가 좀 이슈가 있다 본다면 네. 조선 업종도 나쁘진 않다. 네. 저는 현업에 있는 분들과 말씀을 들어보면 나쁘지 않은데 주가는 왜 이렇게 안 가죠? 이런 말씀 많이 듣긴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뭐 이제 그런 얘기까지 들리다 보니까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의 수혜를 조선이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예, 그게 결국엔 뭐 나중에 저희 가서 이제 미국에서도 조선사 하나 또 인수하고 미국에 또 고점 잡고 그러면 더 성과 나지 않을까? 이게 좀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하나더라고요. 다음에 올 때는 제가 조선업종 그러면 조금 네. 더 구체적으로 어이구. 기업을 이렇게 좀 해서 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때는 뭐 현재는 뭐 현대중공업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만 네. 뭐 조금 더 뭐 투자자분들이 이래서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래서 어떤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네.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다가 얘기하는데 저만큼 가 있으면 어떡하죠? 예.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네. 저 이제 그 지난번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지난번 말씀드릴 때 가온 칩스랑 가온 칩스에 제가 코아시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랬었죠. 그때 예. 반도체에서 좀 그때 저한테 말씀드린 그렇습니다. 그냥 예. 좀 예. 찍어달라고 표현하셨었나요? 그때? 저희는 그런 거 그냥 무조건 네. 종목으로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아우, 잘 갔었네요. 가온 칩스하고 코아시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시장에서 좀 엣지가 있게 뭐 약간 관심을 받을 만한 종목들을 네. 한번 또 조선업에서도 예. 아니면 뭐 다른 쪽에서 한번 다음 시간에는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종목 얘기는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저것 섹터별로 또 교집합 있게 또 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내용들 보고 종목들 한번 찾아봐서 또 이제 지점장님이 얘기하셨다고 다 간다고 믿는 것보다 제가 또 공부도 좀 해야죠. 네, 그래서 한번 이것저것 찾아보고 그래도 되겠다 싶어서 우리 또 다음 번에 나오셨을 때 지점장님이 그거 봐라 내가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딱 하실 거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바쁘실 텐데 또 종목 여러 가지 섹터 여러 가지 공부해서 또 많이 또 알려주신 우리 지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보증권 부평지점 가시면 이건 안 돼도 맥주 한 잔 좋습니다. 예, 따뜻한 커피라도 네. 예, 이렇게 또 대접해 주신다고 하니까 또 참고해 주셔서 띵동 계세요 지점장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네, 네. 오시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슈들 시장 강한데 그래도 이런 거로 한번 찾아보자라는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경제서브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